안녕하십니까. 안성의 대표 박인정입니다. 오늘 이제 492강은요. 종합부동산 세계 계산 쟁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집에 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렇게 배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 과세대상 물건이 써 있고 거기에 공시 가격이 써 있어요. 그 공시 가격에서 이거는 이제 공시 가격에 이제 여기서 95%를 적용하는 건데, 이 95%를 적용한 값에서 이제 각자 공제를 먼저 빼죠. 공제를 빼는데 이게 하도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 연세재정전을 12월 1일자 내지에도 이렇게 P16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을 했고 보도를 한 건데 자꾸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좀 설명해 다오. 그래서 알아서 봐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 근데 그래도 기본을 아직은 모르니까 자신의 집에 대해서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금액이 크면은 한 두 채 보유한 사람 당연히 더 내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 세율도 더 높아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제가 기본 라직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쭉 뽑아봤으니까 여기 안세재정전을 21페이지에 있는 그 22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추출해 뽑았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다 고지가 되는 것이고 고지서에 잘 써 있고 신고를 하는 거라면 이제 자진 신고하는 거니까 라직을 또 모르고 또 잘못 입력하면 안 되지만 이건 아예 세무서에서 또 다 써가지고 고지해서 검증까지 다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맞아요. 이게 자기가 느낌에서 한 몇십만 원 틀릴지는 몰라도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일단 과표는 부부가 소유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에 대해서 95%를 이제 한다 이거죠. 95%만 한다. 올해까지 내년에는 100% 올라왔는데 이제 실제 어떤 후보는 국토 보유세 가지고 아예 국토에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다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표나 이런 것이 미실현 일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율도 너무 높고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손보겠다는 분도 있고 또 정부는 전 국민의 2%만 내는데 98%는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기본소득을 받고 사는데 왜 자꾸 반발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아직 안 내는 98% 사람들도 언젠가 재산이 한 채라도 있거나 집이 하나 있으면 내게 되는 1년 선상이 있죠. 단지 이제 공제 금액을 빼지니까 아직 그 기준 시가로 봐서 11억. 우리나라에 지금 주택 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중간 값이 11억이라는데 이제 공시가로 치면 7억대요. 근데 좀 비싸면 한 15억 정도만 나가도 이제 10억 95% 곱하면 이제 10억이 넘으니까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고 앞으로도 이것이 이제 대선 쟁점에서 양 후보 간에 아주 격렬한 치열한 토론과 공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까지는 어쨌든 주어진 대로 내야 되고 그래서 일부는 또 헌법 소원도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논란이 많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첫째 미실현 소득에 과세한다는 거하고 가격을 내가 올렸냐, 네 정부가 잘못해서 올렸다 이거 하고 그다음 세율이 3% 6% 이렇게 두 채부터 올라가니까 이거는 공금리 수준보다도 높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다. 게다가 재산세하고 과세가 겹친다. 그래서 이중과세다 이런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좀 위헌 논란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버텨오고 있는 법이 이건데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쟁점이 과표부과할 때 다른 다 자동으로 세무서에서 세액공제니 제한세 감면이니 상한선 이런 건 다 해주는데 과표 결정할 때 쟁점이 있어요. 특히 부부가 각자 소유하냐 공동 소유하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소유하는 것은 그냥 한 주택, 1세주택입니다. 한 명만 있으니까 부부 중 한 명만 단독. 그러면 이제 1주택에 대해서 11억을 공제해줘요. 공시지가에서 11억을 공제해주니까 웬만한 실거래가 15, 6억이면 거의 다
세금이 없어요. 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괴롭다, 뭐 부담된다 하는 분들은 한 주택이라도 그 시가 상승액이 뭐 25억, 30억, 40억 이렇게 돼서 그걸 아무리 95% 곱해봐도 15억 내지 20억이 되니까 그 차액이 5억 정도면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10억 정도 되면 이제 1000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탁탁탁 구간이 또 세율에 따라서 팍팍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10억금이 된다. 그런데 부부가 2명이잖아요. 근데 각자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 바로 이게 1세대 2주택이라는 것이죠. 1인이 둘째 소유하면 무조건 전체 금액에서 21억을 공내고 1인이 각자 소유한다 그러면 한 주택인데도 각자 소유하면 각각 6억 공제를 할 수가 있고 2명이 각자 소유하는 것도 각자 6억 공제해서 합 12억 공제. 그러니까 한 주택으로 11억 공제되는 것보다 2개 하니까 1억이 더 많아요. 그나마 이게 아마 재산세 과세 구간에서 이미 과세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공제해 준 것이다. 그러나 2인이 각자 소유할 때는 세율은 각자 따로따로 소유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세율이 아니 3주택 세율 같이 높은 세율이 과징 세율이 아니라 기본 세율, 기본 1주택으로 봐서 한다. 그러니까 2인이 집안에 집이 있을 때는 부부가 따로따로 소유하는 게 나아요. 그럼 6억도 따로 공제받고 6억 따로 공제받고 세율도 1세대 2주택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나은 것이죠. 그 한 명이 과중하게 2개를 소유하면 세율은 2주택으로 가니까 높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부 공동 명의주택. 이것은 이제 1주택으로 봐서 11억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세액공제를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로 노년 세액공제하고 장기 세액공제.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주택을 각 한 주택으로 그냥 봐서 하면 12억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노령 공제나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을 공제받으면 이 세액공제가 되고 12억을 공제받으면 노령 세액공제 이런 것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부부 공동 소유나 부부 단독 소유 아니면 부부가 한 명이 과중 소유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세액이 많이 달라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재산 규모라 할지라도 공동 소유냐 따로 소유냐 아니면 부부가 한 채씩 따로따로 소유하냐 한 부부 중에 한 명이 단독 소유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도 세금이 달리 나오는 이런 유사한 경우가 바로 그래서 유연 소지가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왔는데 자 1주택에 대한 세율은 그나마 1주택 세율은 3억까지는 0조 이게 이제 6억이나 11억 공제를 빼고 나서 3억까지는 0.6%, 6억까지는 그 차액 3억에 대한 0.8%, 12억부터는 이제 1.2% 이렇게 올라가죠. 50억까지는 1.6%. 그러나 이 2주택 아니면 이 서울이나 이런 이제 조정 지역의 2주택부터는 세율이 3억까지도 1.2%, 6억까지는 1.6% 이게 2배예요 세율이. 12억부터는 이제 2.2%, 50억부터 3.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이게 총 그 재산가액의 3%, 5%, 6% 이렇게 과세된다는 얘기는 공금리 수준보다 높게 과세되니까 이것은 너무나 과잉된 과세다라는 차원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택이 되느냐, 두 주택이 따라 세율이 2배로 적용되느냐, 반으로 적용되느냐, 그거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지금이라도 부부간의 주택 보유 상황을 잘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영이었습니다.